자, 최근에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일본과 EU가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죠. 이 부분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과의 경제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정부는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천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리테인 90%란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걸로 봅니다. 자, 원래 우리 정부가 미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할 때 2천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걸 훌쩍 넘어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뭐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다는 게 아까 이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미 투자 규모를 놓고 미국 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487조 원입니다. 이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 돈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나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투자한 저 487조 원의 수익이 만약에 나면 그 수익의 90%는 또 미국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뭡니까 이게? 제가 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테인이에요. 그럼 투자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수익의 90% 수익을 미국에서 투자했던 그 사업에서 수익을 만약에 한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해석도 맞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수익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건 맞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 대통령실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 리테인의 개념은 그냥 수익을 못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또 수익을 또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는 이게 리테인의 개념이 사내 유보한다라는 개념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것을 돈으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관점이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석하든 결과는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미국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만들겠다. 미국에 좀 유리한 방식의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주셨고 제가 더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돈을 투자했지만 투자하는 그 순간 가져오지는 못하는 돈입니다. 거기서만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투자금이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관세 협의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 그런데 딱 한 가지 분야에서 우리 정부도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자, 우리 정부가 원했던 건 자동차 관세는 12.5%를 줄곧 주장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서 기존 관세가 없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EU 같은 국가처럼 똑같이 15%로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2.5%를 내던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늘어난 거지만 우린 0에서 15로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똑같아야 되니 우리는 그러면은 12.5로 하자.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15%로 똑같이 통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양보한 거잖아요. 15%로. 결국에는 양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의 수혜가 있었던 겁니다. 가격 네.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2.5%. 그렇죠. 네. 근데 그 가격 경쟁력을 이제 잃게 되는 여정이니까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시장을 놓고 한국 자동차 기업보다 경쟁력을 높여줬죠. 상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최종 관세율은 똑같습니다. 15%.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대미로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율을 똑같이 적용받더라도 미국 현지 생산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높은 관세율이 덜 부담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하.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들을 12.5%로 만들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협상 타결이 돼서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부터 이제 15%로 낮춰진 거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 세부 사항들은 조율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세 합의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반도체 관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관세율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돼 있잖아요.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좀 내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는 우리가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그러니까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해석 의견을 드려보면 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 저게 최혜국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최혜국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최혜국들이 일본, EU, 한국 다 똑같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아까 자동차 산업 관세율처럼 똑같이 15%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혜국 대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똑같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이런 무슨 부분, 최혜국이에요. 이런 부분이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따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반도체 의약품 입장에서는 EU나 또 일본보다 우리가 강력한 공급 체인입니다. 우리만큼 반도체를 미국에게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등등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만한 이런 대상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혜국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협상을 향후 더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맹국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이 관세 협상으로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듯한 이 자세를 취했던 트럼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관세로 벌어들였습니다. 그 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We're thinking about a rebate because we have so much money coming in from tariffs that a little rebate for people of a certain income level might be very nice.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나 봐요. 관세. 동맹국들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지갑 속에 돈을 끄집어 가듯이 가져갔어요. 네, 그 돈을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법안을 이제 준비하겠다. 그렇습니다. 역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의식한 그런 메시지라고 먼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지난 6월에 미국의 세입 세출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역사적으로 월별 세입 세출 규모에서 최초로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재정 흑자를 기록한 이유가 관세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7월, 8월에는 관세율이 더 올라갔으니까 관세 세입이 더 커질 거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치 산유국들이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우리 그냥 국가 세입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기본소득 네.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많은 유권자들아 나 중간선거 더 찍어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는 모든 카드를 다 쥐고 흔든 셈이군요.